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닥터 J 장의사입니다. 자, 예로부터 조선을 위해 아낌없이 퍼부어주신 조선의 산타 할아버지, 명나라의 고려천자 만역제님이 계신다면 대한민국에도 산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명예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대한민국을 위해 아낌없는 선물을 주신 마더 러시아의 대통령 보리스 엘친이죠. 보리스 엘친은 1931년생으로 61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였습니다. 다행히 나이가 어려 6.25와도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인물이죠. 옐친은 1985년 소비에트 연방의 후반기를 이끈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발탁되어 소련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소련 공산당의 핵심 인사였던 그였지만 실제로 소련을 해체하는 데 있어 가장 앞장선 인물이 바로 옐친이었습니다. 소련의 개혁과 개방을 부르짖으며 1990년 소비에트의 주석으로 취임한 그였으나 1991년 개혁과 개방을 반대하는 공산당 보수파가 반란을 일으켜 옐친을 제거하고자 했죠. 그러나 옐친은 직접 탱크 포탑 위에 올라타 모든 국민에게 쿠데타 세력에 당당히 맞서자며 온 국민에게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쿠데타 세력은 옐친을 후임으로 낙점한 고르바초프를 감금하고 핵미사일까지 탈취하며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지만 옐친의 활약으로 쿠데타는 진압되고 대부분의 보수 공산당 지휘부는 체포당하며 사실상 소련 공산당은 박살납니다. 옐친은 1991년 말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고 집권하게 됩니다. 자, 옐친이 새로운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으로서 러시아 내부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 전 세계를 양분하던 과거의 패권 국가 소련이 해체됨으로 발생한 영향을 봐야 하죠. 우선 보리스 엘친부터 다른 서방을 비롯한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보통 말하는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의 종식이 있었지요. 소련의 해체는 큰 의미에서 공산 진영의 체제적 패배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련은 단순히 공산주의의 발상지라는 상징적 의미 정도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곧 소련이라 볼 수도 있기에 이 파장은 더했죠. 자, 엘친이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의 산타클로스냐? 바로 체제와 사상적 승리의 깃발을 확실하게 대한민국에 선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러시아 연방이 출범하고 구소련의 우방국이었던 북한에 대한 원자재와 식량 공급에 대한 무상적 지원을 바로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북한은 1980년대, 1990년대 자체에 개발을 하고 소련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던 시점에서는 이 정도의 거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 핵심인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가장 중요한 식량의 배급제라는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일성 때는 살기 좋았다며 김일성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하죠. 러시아의 지원 중단은 북한의 자원난과 식량난을 바로 유발했고 무려 40에서 100만 이상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그 유명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제로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럭저럭 살만한 북한을 보며 그 억압되고 반인륜적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며 김일성과 북한을 찬양하는 주사파들이 하루하루 난리였죠. 그러나 러시아로부터 촉발된 이 고난의 행군기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아사 사건은 북한 체제가 얼마나 엉망이고 북한이 얼마나 거지국가인지 모든 대한민국인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해주었죠. 주사파가 90년대 후반부터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엘친이 북한에 대한 저가 공급과 각종 혜택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이 전 세계의 뽀록나무로 밝혀진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친은 냉전의 해체로 발빠르게 나선 노태우 정부와 빠르게 수교를 맺었죠. 이게 북한에는 얼마나 뒤통수였겠습니까? 6.25 전쟁의 배후 국가였던 그들이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은 것입니다. 옐친은 90년대 초부터 빠르게 대한민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외화 수익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초코파이, 라면 제품인 도시락 같은 경우 러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큰 힘이 되기도 했죠.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노태우 정부와 수교를 맺으면서 구소련의 기밀 문서들을 대한민국에 전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김일성, 박헌영 등의 북한 핵심 인사들이 1940에서 1950년대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 최고 지휘부와 나눈 대화와 작전 계획 등이 모두 드러나므로 1948년부터 이미 남침 계획이 있었음이 드러났고 1980에서 1990년대 초반 유행하던 남침 유도설이 박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남침 유도설이 학계에서 완전히 사장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명예 대통령 옐친의 덕분이었죠. 즉 옐친은 대한민국의 역사관의 정립과 북한의 침략을 정의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물론 이미 다 뽀록 났는데도 남침 유도설은 학계의 정설이다 라고 21세기가 벌써 20년이 지난 시점에도 뻘소리라는 뻥강사가 있긴 합니다. 지금 주류학계에서 이런 뻘소리 하면 진짜 농담 아니고 싸대기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옐친 덕분입니다. 오, 마돌로시아. 여러분, 빨리 마트 가서 러시아산 보드카 하나 사세요. 앱솔루트 이런 거는 스웨덴산입니다. 러시안 보드카는 벨루가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옐친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국방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 대신 불곰 사업으로 당시 동구권 최신형 전차 T-80U를 들여와 운영하기도 했고, 부채 상환을 러시아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마돌로시아의 기술을 전수해 현 대한민국의 최신 무기인 K2 흑표 전차의 장갑과 신궁, 천궁, 현무, 초음속 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러시아 기술을 이전받기도 했죠. 심지어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원자력 연구소 연구원을 러시아에 파견하기도 했고, 러시아로부터 핵 잠수함 도면과 소형 원자로 기술을 입수하여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기초 기술을 전수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재인 당시 원자력 연구소장의 증언에 따르면 러시아 에브게니 아다모프 전 원자력부 장관이 500만 달러를 주면 핵폭탄 도면을 팔겠다고 제안해왔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이렇듯 러시아와 수교를 맺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대한민국으로 쏟아졌습니다. 러시아가 지금은 막 나가지만 옐친 시절 러시아는 그야말로 마돌로시아인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소련이 해체되고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러시아를 잘 이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의 해체기를 가장 적절하게 이용하고 빠르게 그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노태우 정부의 업적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로 들어와서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적 격차는 감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졌고, 또한 저같이 역사를 다루는 사람에게 있어 6.25 당시의 기밀 문건을 건네주어 역사계의 주사파라 할 수 있는 좌파 성향 강사들을 박살낼 수 있게 해준 통칭 옐친 문서는 무엇보다 보물이죠. 한 명의 인간이 국가의 노선을 틀어버림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북한 체제를 송두리째 박살내준 분이기도 하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옐친 당신을 대한민국 명예 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전 세계를 양분하던 소련을 끝낸 남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국가적 선물을 아낌없이 해준 바로 그 남자, 러시아 연방의 첫 번째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명예 대통령, 보리스 옐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